영상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당시 CCTV에 잡힌 수사관들 모습입니다. 사다리 동원에 건물 주변 수색까지 나섰지만 휴대전화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CCTV 확인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은닉 관련 수사 착수 하루 만에 CCTV를 분석해 창밖으로 던져진 휴대전화를 주운 시민을 특정해 찾아내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별수사팀 지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 답변에서 수일 내 압수수색을 했고 신병도 확보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상 보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불찰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대장동 부패 게이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인정하시죠? 그런 불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봤듯이 9월 29일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피의자 휴대전화 한 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빈손 압수수색, 이런 혹평도 나왔습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도 그만큼 강해졌습니다.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압수수색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휴대전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실무자라고 이재명 지사가 소개한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검찰 특별수사팀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판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물타기 하려다가 체면도 구겼습니다. 유동규 씨에 대한 9월 29일 압수수색을 두고 의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유동규 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몇 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직 파악 안 됐죠? 과거에 사용한 휴대폰에 대해서도 좀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 못 했지요? 몇 대를 과거에 사용했는지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자, 언론 보도에 나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자, 그중에 몇 대를 수사팀이 확보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몇 대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곤란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거 한 대 외에는 없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네,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경찰이 확보한 거 한 대 외에는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십니다. 자, 휴대전화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유동규 씨 압수수색, 빈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날은 9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바로 다음 날이죠? 아래와 같이 내놓고 지금 휴대전화를 가지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 휴대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저희 불찰 인정하고요. 예, 불찰 인정하셔야 네. 되고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검찰 특별수사팀은 그 의혹을 키운단 말이에요. 불신을 가중시키고.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자,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놓고 핵심 피의자 휴대전화 한 대 확보 못한다는 건 참 보기 어려운 일로 압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PPT 띄워주세요. 예, 바로 저 사건입니다. 오른쪽 해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요. 검찰이 해경궁 김씨를 특정할 수 없다.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휴대전화 2대 모두 확보를 못했어요. 끝까지. 이런 일이 이재명 경기지사 주변에서만 벌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저는 참 그런 의문도 갖습니다. 자, 다시 유동규 씨 압수수색 현장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9월 29일 압수수색한 집 몇 곳입니까? 그 장소를 다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몇 곳입니까? 10여 곳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집 말이에요. 유동규 씨의 집이라고 특정한 곳은 몇 곳이죠? 한 곳 한 오피스텔입니다. 곳. 네.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그 압수수색한 곳은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일로부터 불과 6일 전 9월 23일 이사를 한 원룸입니다.
가재 도구도 없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임시거처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랫동안 살아온 유동규 씨의 원래 집은 압수수색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희가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네. 지금 분명히 단계에서 우리 말씀드리는 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9월 29일 날 압수수색한 곳, 집은 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6일 전에 부랴부랴 옮긴 임시거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손 압수수색에 이어서 빈집 압수수색이다. 이런 혹평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압수수색 당시 검사가 사전에 2-3시간 면담했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수사팀에서는 검사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관이 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사관만 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사는 안 갔지요? 그 당시에 10여 곳을 분산해서 압수수색하고 인력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수사관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에 유 씨가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 던졌다. 이 보도 내용은 맞습니까? 예, 그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황제 압수수색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어요. 수사팀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거예요. 저희가 압수수색을 할 때 그 문을 이렇게 부수고 들어가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도 예. 이거는 초인종을 누르고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보도가 불가피한 그때. 경우에는 이제 부수고 들어갈 네. 수 있어도 중앙지검장님.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사팀 구성 당시부터 언론에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PPT 준비됐습니까? 예, 바로 저런 거예요. 징계 관련 실무를 한 분, 그리고 측근, 그리고 해당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펀드 사긴 사건에서 이재명, 이낙연 이런 여권 인사에게 달랑 서면 조사만 하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기도 있었어요. 네. 공교롭게도 바로 이런 수사팀의 구성 자체, 수사팀 면면 보더라도 철저히 수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언론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부실하기 그지없는 압수수색,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 때문에 과연 검찰 수사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대장동 사업은요, 설계 과정에서부터 최종 승인 과정까지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검찰 수사라는 것은 신속하고도 정확해야 되는데, 신속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둘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 특검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나 그 제 수사팀의 그 면면이 이렇게 저기 PPT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소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어떤 공사 구분 못하고 원칙도 안 지키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검찰에 대해서 이해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너무나 석연치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부각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